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파워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가 NP가 100톤, NS가, 그러니까 NP 대 NS가 100대 600이니까 1대 6이에요. 1대 6. 그죠? 그럼 톤 레이쇼가, 권선비가 1대 6이랍니다. 그죠? 톤 레이쇼. 톤 레이쇼가 1대 6이고. 그 다음에, VP가, 프라이머리 1차 측이 120V니까, 권선비랑 뭐랑 같아요? 전압비가 같으니까, VS는 120에 얼마? 6배를 해주면 720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예제는 권선비가 얼마예요? NP가 NS가 100대 5예요. 100대 5. 그러니까 권선비는 20대 1이 되죠. 그죠? 권선비는 20대 1이에요. 20대. 프라이머리 볼테이지 VP가 120V예요. 그러면 세컨다리는 얼마가 돼서 20분의 1로 줄어드니까 몇 볼트예요? 6V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권선비를 통해서 우리가 전압비, 트랜스포머의 1차측, 2차측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류율이죠. 트랜스포머의 톤 레이쇼가 1대 6이에요. 1대 6. 1대 6. 그래서 세컨다리 2차측에 V 세컨더리가 720V고 그 다음에 부하저항 R이 7200이에요. 7200. 그러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IS 2차측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2차측 전류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S니까 얼마가 나와요? 0.1원. 그럼 전류비는 반비례라고 그랬죠. 건선비의 반비례라고 했어요. 건선의 반비례니까 이 전류 1차 측의 전류는 0.1의 몇 배? 6배. 0.1 곱하기 6. 그러니까 0.6 암페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역시 이것도 20대 1이에요. 건선비가. 20대 1. 그래서 스텝 다운 한 게 6V가 됐어요. 그래서 6V에 0.6이니까 세컨다리 2차 측의 전류가 얼마예요? 10A가 되죠. 20대 1이니까 반비례하니까 20을 10A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2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0.5A. 그래서 이 권선비와 전류비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토 트랜스포머. 단권 변압기. 단권 변압기. 이 단권 변압기는 단권이라면 하나의 권선이죠. 그죠? 보통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권선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트랜스포머, 변압기라고 그랬는데 이 한 개의 권선으로 우리가 변압기를 만들면 우리가 뭐라 해요? 오토 트랜스포머 또는 단권 변압기다. 한 개의 코일을 유지하면서 두 단자 사이에 탭 단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코일이 하나로 되어 있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탭핑을 했죠. 탭핑을. 이쪽에 탭핑을 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자가 몇 개 있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AC 전원을 연결하죠. 이게 1차 측이 되죠.
그다음에 3번과 1번. 그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이게 입력이 되죠. 1차 측이 되고. 그다음에 1번과 3번이 뭐가 돼요? 2차 측이 되죠. 2차 측. 그런데 1차 측의 권선이랑 2차 측의 권선이 1차 측이 적고 2차 측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대 6이에요. 이 권선비가 여기가 1, 여기가 6이에요. 1대 6이다. 그러니까 2차 측이 720V가 나온다. 이건 반대로 1, 3번이 1번과 3번이 입력이 돼. 1차 측이 되죠. 1차 측이 되고 1번 단자와 2번 단자가 뭐가 돼요? 2차 측이 되죠. 2차 측.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전체 권선이에요. 단일권 전체 권선에다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조금 일부분만 땄죠. 2차 측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가 돼요? 스텝 다운이 되겠죠. 스텝 다운이 되겠죠. 스텝 다운. 이쪽은 스텝 업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개의 코일로서 이 변압기를 응용한 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단권 변압기, 오토 트랜스포머다. 이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이 되지 않았죠. 동시에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연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험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다른 부품과 마찬가지로 변압기도 역시 전압전격, 전류전격, 전력전격을 갖고 있으며 이 전격이 어떻게 해요? 초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과하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전격 중 하나라도 초과된다면 변압기는 뭐가 돼요? 못 쓰게 된다. 파괴된다. 일반적인 그 전격을 보면 전압전격 값은 1차 측과 2차 측 본선의 전압전격을 표시한다. 전류전격, 전력전격, 주파수 전격이 있는데 전력전격은 어페런트 파워라 가지고 피상전력이라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사용하게 된다. 볼테지 레이팅, 전압전격이죠. 변압기 제조업체에서 항상 1차 측과 2차 측 권선에 뭐를 표시한다? 전압전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1차 측이 220V, 2차 측 6V 이렇게 우리가 전압전격을 이렇게 완전히 회사 측에서 만들어져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1차 측 전원, 예를 들어서 1차 측이 220V인데 220V를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된다. 1차 측 전압전격이 중요합니다. 전압전격에서는 1차 측 전압전격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1차 측과 2차 측은 변압기에 다 표시돼서 회사의 제조사에서 표시돼서 나옵니다. 2차 측 전압이 어떻게 표시되거나 전격감은 항상 풀 로드 컨디션에서 1차 측 전격습을 경우에 값을 뜻한다. 그러니까 전체 부하를 다 연결했을 때의 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류 전격. 이 전류 전격은 1차 측은 없습니다. 보통 2차 측. 2차 측 권선의 전류 전격만을 표시한다. 왜냐하면 1차 측은 일단 전력을 오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측 전류가 자신의 전격값을 넘어서 과도하게 되면 이제 I 스퀘어 R. 손실이 일어나죠. 줄열. 그래서 2차 측 권선에 줄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파워 레이팅. 전력 전격. 변압기의 전력 전격은 변압기가 저항부하에 전달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을 우리가 파워 레이팅. 보통 전력 전격은 볼트 암페어로 표시가 된다. 볼트 암페어는 이제 어페런트 파워라 그러는데 이걸 무슨 전력이라고 그래요? 피상 전력, 겉보기 전력이다. 근데 이것은 변압기에 의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페런트 파워라고 전격 전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와테지, 그죠? W의 단위는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피상 전력, 어페런트 파워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사용이 된다.
다음에 주파수 전격. 전력 변압기의 전형적인 주파수 변격은 50Hz, 60Hz, 400Hz. 우리나라에서 이제 60Hz를 많이 사용하죠. 60Hz. 400Hz의 주파수 전격을 가지는 전력 배분을 만약에 60Hz 사용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면 사용하면 과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파수도 역시 맞아야지. 주파수가 오버되거나 이런 주파수가 마치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 변압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보통 일반적인 전력 변압기는 보통 50이나 60Hz에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 400Hz의 전격을 가지는 전력 변압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60Hz 변압기보다 훨씬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400Hz인 경우는 훨씬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어디에? 항공기 안에 쓰이는 전력 변압기는 주로 400Hz가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무게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그 변압기는 스텝업이나 스텝다운 전압기에 사용하는 목적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전압기가 어디에 사용이 돼요? 임피던스 값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2차 측의 부하 임피던스가 1차 측에서 바라보면 다른 값이 되도록 변환하는 데 종종 사용이 된다. 그래서 1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2차 측 부하 임피던스가 1차 측으로 반사돼 1차 측으로부터 반영이 된 걸 해가지고 우리가 리프렉트 반사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1차 측으로 반사된 2차 임피던스의 반사 임피던스는 변압기에 어떻게 이것도 역시 권선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측 이게 반사 임피던스입니다. ZP는 NS by 그러니까 NP by NS의 스퀘어 곱하기 2차 측. 그죠? 얘는 1차 측. 얘는 2차 측. 그래서 뭐를 임피던스가 임피던스를 뭘 시킬 수 있다? 변환시킬 수 있다. 이게 변환시킬 때는 임피던스를 뭐 할 수 있다? 컨트롤.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에 사용, 그죠? 특성이잖아요. 목적이죠. 사용 목적을 본다면 첫 번째 AC 전압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배운 스텝 업 시키거나 또는 스텝 다운 시키는 용도로 썼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현재 임피던스 변환에 사용이 된다. 그렇죠? 변환에 사용하죠. 용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권선비 MP, NS가 1보다 작다면 ZP는 작다. 이거는 뭐 이 공식에 의하면 당연한 거죠. 변압기 1차 측의 저항은 권선비와 관계가 있어요. 권선비를 조정해서 임피던스 정합, 매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그러죠. 임피던스 매칭. 매칭은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게 임피던스 정합을 쓴다. 뭐를 이용해서? 권선비를 이용해서 이 1차 측이랑 2차 측의 임피던스를 변환시킬 수 있다. 변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 레이쇼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권선비가 1대3. 이게 3대1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아까 루트였었죠. 공식에 의해서. 루트였으니까 뭐가 돼요? 1대3이 1대9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대1이 됐으니까 권선비가 어떻게 변해요? 9대1로 변합니다. 9대1. 그래서 지금 1대9니까 얘가 부하가 9옴이다. 부하가 9옴이면 얘가 1대9니까 1차 측의 로드는 어떻게 돼요? 1옴이 돼요. 1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ZP
ZS가 되는 거고 얘가 1차 측의 이롬이 뭐가 돼요? ZP가 되는 거죠. 반대로 3대1의 경우는 9대1이기 때문에 부하가 얘는 9옴이면은 이게 뭐예요? 3대1이니까 9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ZP가 어떻게 돼요? 81이 되고 이거는 ZS죠. 그래서 이 ZS가 9옴인데 뭐에 따라서 권선비 1대3이냐 3대1이냐 이렇게 권선비에 따라서 ZP가 어떻게 해요? 1옴도 될 수 있고 몇 옴도 될 수 있다? 81옴도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임피던스 레이쇼.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임피던스 ZP죠. 이런 경우. 자, 이 경우 보면은 우리가 ZS 부하정이 8옴이에요. 그러니까 ZS가 8옴이고 이 ZP 1차 측에 그 임피던스가 얼마 되냐? 이게 4대1이죠. 4대1이니까 이게 16대1이 되는 거죠. 그죠? 권선비가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레이쇼는 임피던스 B는 이렇게 돼서 이게 스퀘어가 붙기 때문에 몇 배가 돼요? 4대1에 자승이 되니까 16대1이에요. 16대1. 그러니까 1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ZP는 16 곱하기 8 해가지고 128호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 공식, 이 공식에 의해서 푼 거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포뮬라로 돼서 한번 풀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의 전압이 지금 VP가 32V 나왔으니까 2차 측의 전압을 구하죠. 2차 측의. 그럼 VS는 여러분이 4대1이니까 얼마가 돼요? 32V를 뭘로 나요? 4로 나오니까 8V가 가죠. 8V. 그러면 이제 2차 측 뭘 구할 수 있어요? 전류 IS를 구하죠. IS가 얼마가 나와요? 그냥 1A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무슨 걸 구했어요? 1차 측. 1차 측 전류 I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IP를. 그러니까 IP는 얼마가 돼요? 이거는 반비례죠. 반비례이니까 4분의 1이 되죠. 1A에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4분의. 그러니까 0.25A가 나와요. 0.25A. 그래서 우리가 ZP는 그러면 ZP 여기에서는 1차 측의 임피던스 ZP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차 측의 전압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1차 측의 전류로 나눠주는 거니까 1차 측 전압이 32V고 지금 구해가지고 IP가 얼마 구했어요? 0.25죠. 0.25A. 그러니까 이게 128옴이 나왔더라. 그래서 ZP를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으로 구하나 임피던스 비용으로 구하나 이 180이나 180은 어때요? 같이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8, 이렇게 해서 128을 같이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임피던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최대 전력을 전달할 적에 임피던스 매칭을 사용합니다. 최대 전력을 전달. 발전기, 제너레이터요. 여기는 제너레이터와 부하의 임피던스가 같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전력을 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발전기와 부하의 임피던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 부하와 발전기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과 같을 때 뭐를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임피던스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같지 않을 경우
그러면 같은 값을 가지려면 뭘 사용해? 변압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죠? 부하에 발전기로부터 부하에 최대로 전력을 전달했습니다. 변압기를 사용해서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그 임피던스를 조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임피던스 매치. 임피던스 정압이라고 그럽니다. 임피던스 정압. 근데 이건 뭘 이용한다? 변압기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이 증폭기입니다. 앰플리파이어. 이 앰프에 전에 100V에 연결된 앰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스피커가 이게 부하라면 이게 뭐 스피커가 되겠죠. 이런. 스피커가 되겠다. 스피커의 보정이 R이 8ohm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너레이터의 내부 저항이 200ohm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이 이쪽 부하 저항도 RL도 200ohm이 돼야지 뭐가 돼요?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는데 200이랑 이게 8ohm이랑 이게 맞진 않죠.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가 없다. 최대 전력.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 이제 이 가운데 뭘 사용해요?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는 거죠. 트랜스포머를 사용해 가지고 뭐를 임피던스를 매칭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칭이 안 된 경우죠, 이게. 200이고 이게 8ohm으로 그냥 계산을 했어요. 이 매칭이 안 된 경우 계산을 했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이 회로는 전체 저항은 뭐가 돼요? 이게 이제 PL은 알다시피 I 스퀘어 RL이죠. 그럼 I는 이때 흐르는 전류 여기 I는 저항이 두 개죠. RI 플러스 RL이니까 208이 되죠. 208이 되고 여기에 전압이 V니까 그렇죠? I는 208분의 100A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 1.85W. 1.85W.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연결할 경우는 임피던스가 200ohm이랑 8ohm이랑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 그러니까 200이랑 8ohm. 매칭이 안 됐다. 이런 거죠. 매칭이 안. 이럴 경우는 전력이 1.85W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력이 몇 와트? 1.85W를 전달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여기가 200이니까 우리가 변압기를 사용하죠. 이렇게. 변압기를 사용해가지고 MP를, 그러니까 ZP 1차 측. 1차 측을 요걸 200으로 막. 요거 200. 그러면 요게 뭐가 돼요? 200대 200이니까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매칭이 돼. 매칭. 매칭이 되니까 그걸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8ohm이에요. 2차 측이 8ohm이니까 이 8ohm을 그죠? 이게 Z 프라이 세컨더리니까 이게 8ohm이에요. 이거 8ohm을 이쪽 쪽으로 몇 수로 만들어야 돼요? ZP를 2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건선비를 조정하면 되죠. 그죠? 건선비를 조정을 해줘. 그 건선비를 이거 8ohm에서 200이 되려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FS를 ZP가 얼마예요? 200. ZS가 8ohm이니까 1대5로 하면 돼요. 1대5. 1대5로 만들게 되면 얘가 8ohm일 때 이 1차 측이 몇 ohm이 나와요? 200ohm이 나오죠. 그래서 200ohm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전력을 구하다 보면은 여기 I는 프라이머리 1차 측의 전력이죠. 그때 전력 I는 여러분 알다시피 200에 ZP가 200이니까 200 이렇게 되는 거죠. RI 200, ZP 200에 VG는 얼마예요? 100이 되죠. 100. 그래서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차 측이 12.5W. 그러니까 아까는 몇 W? 1.8W밖에 안 되지. 그래서 부하에 전달되는 정력이 12.5W. 왜 그래요? 변압기는 1차 측 전압이랑 전력이랑 2차 측 전력이 같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파워가 12.5W가 나왔으면 2차 측도 여기 2차 측에 여기에 몇 W? 여기도 12.5W PS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5W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앰플리파이어에서 이 부하로 스피커로 얼마가 12.5W가 최대로 전력이 전달이 된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죠. 이거 앰프고 이거 스피커예요. 그럴 경우 여기는 200ohm이고 이게 8ohm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된다. 그죠?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거 직접 연결했죠. 이렇게. 직접 연결했더니 이 앰프에서 이 스피커로 얼마? 전력이 1.85W밖에 전달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 근데 이 같은 앰프죠. 같은 앰프에 같은 스피커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임피던스를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죠? 임피던스 정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변환시키는 거죠. 얼마로? 1차 측에 200%. 그러면 200대 200이 돼가지고 매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력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PP를 구하고 PS가 같으니까 이 얼마? 12.5W. 여기에서 이쪽으로 부하로 12.5W. 자, 같은 경우인데 같은 앰프의 같은 스피커인데 직접 연결을 쓰는 1.85W지만 이렇게 변압기로 트랜스포머로 매칭을 할 경우는 1.5W에서 어떻게 12.5W로 이렇게 큰 전력을 받을 수가 있다.